오늘은 트럼펫 레슨입니다. 어제 제가 색소폰 레슨 때, 힘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힘의 방향이라는 영상을 반드시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제가 권합니다. 어제 내용에, 지난 시간 내용에 오늘 내용과 직결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만 보는 것보다 하여간 어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트럼펫 레슨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시간에 붙이는 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보내드렸는데, 그 붙이는 힘의 영상의 그 댓글이라든지 반응이 다른 트럼펫 레슨에 비해서 조금 그 관심도가 좀 높았다고 보여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해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그 도전의식 같은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엿보인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오늘은 붙이는 힘 2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다른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힘의 방향은요, 제가 고음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밀어내는 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붙이는 힘, 이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고음도 수월하게 날 수 있고 트럼펫 소리가 전반적으로 다 편하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힘의 방향에 관한 내용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밀어내는 힘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힘으로 밀어낼 수 있고 뭔가 막혀 있는 걸 뚫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에너지는 결국 우리 힘의 방향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올바르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이는 힘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더 자세하고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입술이, 사람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입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윗입술이고 여기가 아랫입술이잖아요. 이렇게 아랫입술, 윗입술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붙이게 되면 경계선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마우스피스가 보통 이제 입 전체를 덮진 않고, 트럼펫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펫 마우스피스보다 큰 게 트럼본 마우스피스라는 게 있어요. 트럼본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그리고 이제 거의 입을 다 덮을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요, 마우스피스가. 그게 바로 튜바라는 악기의 마우스피스예요. 그러니까 튜바는 실제로 이렇게 부는 걸 보면은 거의 입 전체를 다 이렇게 덮는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트럼펫하고 호른이라는 악기가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물론 혼이 트럼펫보다 약간 작은 듯 싶어요. 제가 이렇게 대보면 혼 사이즈가. 그래서 이 혼이 트럼펫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트럼펫이 이제 이 악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보면은 뭐든지 작아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이 트럼펫 마우스피스도 피스에 비해서, 트럼본이나 튜바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은 것 내에서 버징도 일으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작아지니까 더 예민하고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혼도 마찬가지고. 혼은, 저도 이제 혼을 불어봤지만 트럼펫보다 더 예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혼이 좀 소리가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은 이제 좋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젊은 연주자들이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그 좋은 연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트럼펫 혼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30년 전만 해도 이 세계적인 반열에 끼는 연주자가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트럼펫하고 혼은. 그러니까 그게 노력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학생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생들이면 이제 저하고 비슷하든지 저보다 조금 이제 위에 선배들이든지 할 텐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세계의 레벨에 놓고 보면은 좀 뒤처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 트럼펫하고 혼이 상당히 좀 어렵다. 노력만 갖고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로운 악기예요. 그 이유는 피스의 모양새나 구조,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요인도 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평준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 어떤 서양의 그 트럼펫 혼 연주자들과 지금 그때 당시 한국 연주자들의 어떤 기량 차이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쪽 나라에서는 시작을 뭐 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한편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양 사람들은 연습을 해 나갈 때 독특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독특한 생각이지, 하지만 그게 올바르고 효율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연습을 해 나갔던 것이 우리가 그때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레벨까지 갔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도 사실은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 이 골치 아프고 진짜 이 뭐 말 많은 이 영상이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그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실 때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되겠지라고 모든 연습이나 연주를 해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굉장히 이 머리가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머리로 얘기하면은 뭐 전 세계 어디를 나눠도 이 지능 지수라든지 이 센시티브함이 어디 나라 사람과 비교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인 반면에 또 이 악기에 있어서의 단점을 제가 느낀다면, 약간 뭐랄까 좀 너무 고지식한 연습 방법.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는 잘하는데, 근데 바꿔 얘기해서 약질 못한 거야. 약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발동을 해서 효율적인 걸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우직하고 강직하고 요령 피우지 않는 어떤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 우리 선배들부터 지금 학생들까지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이 외국, 이제 특히 우리가 서양이라고 얘기하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뭐 이런 그 사람들의 학생들의 어떤 연습 방법이라든지 그쪽 교수들의 티칭 방법을 보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요. 생각을. 무조건 막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할 때는 하는데, 대부분 굉장히 이 레슨 시간에도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를 들어보고 또 다른 또 질문을 던지고 해서 이 대답을 하는 학생이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티칭 방법이 이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어려운 악기다. 왜 어렵냐? 그러면 왜? 요게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피스가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트럼펫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이 림의 구경이라고 한다면 약 한 요 정도로 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커 보이지만 지금 입을 크게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
입보다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입의 지름보다는, 입의 길이보다는 약 절반 정도의, 이제 지름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어디를 이제 떨게 되냐면은 이제 림 바깥으로는 떨림이 없고, 이 림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떨림이 없고, 림 안에서 이제 떨림이 생기게 되잖아요. 버징이라는 게. 여기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떨리는 거는 어떻게든 떨 수 있는데, 어떻게 떨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고 힘든 거거든요. 어렵고. 어떻게 떨어야 되냐. 누구든지 떨림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수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떨림, 버징을 어떻게 떠느냐를 알아가는 거예요. 무작정 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작정 떠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해요. 그러니까 조금 5분만 레슨하면 이 소리는 돼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처음에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포인트를 알아가는 어떤 그 상황에서 버징을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어딜 떨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디 학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대학교에 가장 유명한 그 음악 교수님이 계세요. 트럼펫.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해. 예, 유튜브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근데 트럼펫 하는 학생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어려운 게, 트럼펫이 어려운 게, 버징을 하는데 어디는 힘을 줘야 되고 어디는 힘을 빼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어디는 힘을 주고 어디는 힘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힘을 그냥 다 줘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빼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좀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림을 중심으로 해서 림을 기점으로 해서 안에가 떤다 그러면은 버징이 일어나는 포인트는 사실 넓지 않아요. 이 림 안에서도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리고 이게 요 정도인데 이게 고음으로 물론 이제 저음으로 최저음 F샵 같은 트럼펫에 있어서 저 밑에 F샵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넓어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고음으로 올라가면 이게 지금 넓어 보이지 않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좁아지거든요. 버징을 해야 되는데 그 버징을 하는 함에 있어서 내가 유연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붙이는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여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오므림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연성을 찾아야 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가운데는 붙이고 오므려도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야 중음이든 고음이든 저음이든 유연하게 말 그대로 유연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고음으로 갈수록 이 버징에 관한 포인트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3옥타브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 버징 포인트라고 지금 얘기한 이 포인트가 마치 바늘 하나 들어갈 만큼의 아주 좁은, 아주 정밀한 어떤 그런 느낌의 상태에서 버징이 일어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 감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쨌든 버징이 일어나는 이 버징 포인트는 고음이 됐던 중음이 됐던 넓이가 이나마에서 넓던 이나마에서도 좁던 어찌 됐든 요 포인트는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감을 잡아갈 거냐. 일단 제가 지금 붙이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붙이는 힘은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는 요런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커피 스틱이에요. 빨대로 하셔도 되는데 뭔가 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를 윗니하고 아랫니를 닫은 상태에서 이거를 입술로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제가 지금 윗니하고 아랫니를 일단 닫아놓고, 이렇게 닫아놓고 입술의 힘으로만 얘를 물었어요. 자,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물리면 안 돼요. 아래턱을 잘 보세요. 아래턱이 이렇게 무너졌죠. 위쪽으로. 무너지면 안 되고 아래턱이 펴진 상태에서 마치 뭔가가 이렇게 아래턱을 당기는 듯한 어떤 그런 모양새로 여기가 판판하게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좋아요. 펴졌죠? 그리고 지금 입술로만 물고 있잖아요. 윗입술, 아랫입술의 힘으로만. 얘를 빼면 빠지죠. 왜냐면 지금 이빨로 만약에 윗니, 아랫니로 얘를 물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안 빠질 거예요. 이로 무는 힘이 사람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입술로만 얘를 잡고 있으면 그 강한 힘을 줄 수는 없어요. 구조상. 여기가 말랑말랑한데 어떻게 이 얇은 걸 강하게 주고 있겠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래턱 펴진 거 확인하고 얘를 뺐을 때 큰 힘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빠지거든요. 근데 가능한 한 얘가 어쩔 수 없이 빠지긴 빠지는데 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생각 없이 그냥 뺐을 때보다 약간의 힘이 조금 더, 이 빼는 힘이 약간 더 필요해 얘가 빠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입술에 침이 없는 게 좋아요. 침이 워낙 미끄럽기 때문에 힘을 줘도 그냥 윤활 작용을 해서 빠지거든요. 일단 입술에 침이 없는 상태에서 물고, 윗니, 아랫니를 물고, 얘를 물고, 이렇게 뺐을 때 이게 쉽게 빠지나 내가 그거 쉽게 빠지는 걸 조금 어렵게 뺀다. 너무 쉽게 빠지지 않게 얘로 조금 더 잡아준다는 생각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우리가 사실 붙이는 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붙이는 힘의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이 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한테 와닿는데 사실 붙이는 힘은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이 입술이 뭐 아무리 뭐 물어봐야 뭐 얼마나 강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연세 많으신 그 할머니가 이가 윗니 아랫니가 다 빠졌는데 틀니를 안 끼시고 얘를 문다고 생각해봐요. 그 힘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한번 요거를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그 붙이는 힘이 뭔지를 모르고 그 힘에 대한 부족함이 있으신 분들은 얘가 너무 뭐랄까 쉽게 빠지는 느낌이 날까요? 이렇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아니고 얘를 가능한 한 잡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때보다는 힘이 조금 필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붙이는 힘의 다예요. 붙이는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질 못해.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접근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얘를 그나마 조금 버티는 힘으로 얘 윗입술을 아랫입술을 누른다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이 입술 주변 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입술 주변을 포함해서 이 양쪽 림이 닿지 않는 이 입술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빨대를 어떤 힘의 방향으로 이제 잡을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위아래에 무는 힘으로 위아래에 어떤 붙이는 힘으로만 이걸 잡는다고 하는 것보다
얘를 조금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위아래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런 어떤 사선 형태의 힘의 모임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오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붙이려고 하면 이게 약하니까 내가 좀 더 세게 잡으려고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있던 게 입술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우리가 버징을 일으킬 때 그런 모양으로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탄탄하고 단단한 이 주변 주변 근육의 어떤 탄탄함을 위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떤 힘의 방향을 이렇게 어떤 사선의 대각선의 형태의 힘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를 붙이기만 한다 그러면 이런 입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거를 조금 더 얇은 거를 조금 더 탄탄하게 잡기 위해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두 개의 어떤 입모양의 차이를 찾아내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어떻게 줘야 이게 힘이 안 든 상태에서 올바르게 나가는가, 소리가 올바르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가를 이 그림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그 버징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버징 포인트라는 게 지금 이 빨대, 얇은 빨대를 물고 있는 거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면 지금 마우스피스가 이쯤 되거든요. 이쯤. 그러면 여기서 버징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버징 포인트는 이게 뭐 빨대 스틱이라도 해도 이게 지금 넓다고 보여져요. 이 정도라 그러면 저음에 해당된다고 봐요. 이게 진짜 좁아지면은 훨씬 더 작아져요. 이 버징 포인트가. 자. 제가 지금 입술로만 물었어요. 이 스틱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이렇게 입술로 잡고 있을 거냐라는 어떤 그런 그 입 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면은 이제 고음이 낼 수 있는 틀은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한번 한다고 그래서 뭐 그걸 찾아낸다 그러면 세상 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실패를 하고 이거 뭐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되지도 않더라.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어떤 여러 선생님들의 그 가르치는 티칭 내용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또 종합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는 아니니까 한번 여러 번이라도 이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악기를 잡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한번 내보는데, 솔이 제일 쉽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그 빨대를 이렇게, 그 빨대를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한 그 입모양이 요랬다.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지금은 뭐, 저야 이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연하게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소리가 안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걸 빼고 그동안 많이 불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버징을 함에 있어서
이 윗입술, 아랫입술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지는 걸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초보자들 다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껍게 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둔하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우리가 해봤던 빨대를 이용해서 해봤던 그 입 모양을 잡아놓고 그대로 갖다 대고 바람을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람만 내세요. 그래서 처음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안 났을 때 소리를 내려고 덤비지 마시고 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래 봐야 2, 30분이에요. 지금 중음이잖아요. 솔이면 저음을 한번 내볼게요. 도를 낼 때도 이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붙이고 지금 솔 했을 때와 이 어떤 오므리는 힘이나 붙이는 힘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까지 느껴져요. 단 동일한 가운데서 바람이 속도가 좀 느려졌고 버징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버징하는 부위가 조금 넓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입술 양쪽 가장자리 부분이나 입 주변 근육은 솔이나 도나 똑같다. 그러니까 솔에서 도 내려가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저는 저음이나 고음이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설명을 듣고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밑에나 위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감을 잡는데 훨씬 더 한 발짝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붙인다는 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붙인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걸 어떻게 붙이라고 얘기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도 힘 줄 땐 주고 뺄 땐 빼야 된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제가 그분을 100% 이해해요. 뭐 어떻게 말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하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감을 잡기가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이스 마지오라는 교본이 있어요. 루이스 마지오. 이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루이스 마지오. 그 침팬지 얼굴 이렇게 그 표기에 책 앞에 그걸 뭐라 그래요? 자켓 맨 앞에 그 소개 사진에 침팬지가 이러고 있는 사진을 수록을 해놨던 그 교본이죠. 루이스 마지오. 이 루이스 마지오가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트럼펫 연주자의 생명이 끝날 뻔하다가 인간 승리를 해서 이제 복귀를 했다, 회복을 했다,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아주 그 전설적인 양반이에요, 이분. 근데 이분이 이제 교본을 하나 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입 모양을 잡는데 처음에 어떻게 붙이고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이분이 스스로도 알아냈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게 곤란하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시한 게 뭐냐면 이 림이 있잖아요. 림. 요 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붙임에 대해서 이 림의 도움을 받아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일단 제일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가 벌어져 있죠. 이 붙이는 힘을 우리가 이제 가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근데 붙이는 힘을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잖아요. 림의 위쪽이 윗 입술에 대이면서 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셨어요?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을 수 있는 거를 림의 이 윗부분을 가지고 입술의 위쪽, 그러니까 약 인중 어딘가, 인중 약간 밑에 어딘가를 대서 얘를 미끄러지듯이 끌어내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여기가 허당처럼 허전하던 게 이 림이 입술을 얘를 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오므려야 되겠다, 아니면 오므리는 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림 자체가 그 붙이는 힘을 도와줘요. 이렇게 해서 벌어져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했잖아요. 붙인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연주 때는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위에서부터 꺾는 듯하게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요 살을 이렇게 누르는 거지. 자, 이렇게 있던 거를 자, 지금 심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여기 있던 거를 이 림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붙잖아요. 윗입술이 아래 입술 쪽을 향하게 되면서 림이 그거를 억지로 붙여버린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갖다 댈 때와 아까 그렇게 끌어내듯이 갖다 댔을 때 윗입술 아랫입술에 붙어있는 느낌이 다르거든. 이걸 끌어내렸을 때가 훨씬 더 뭔가 짱짱하고 타이트하게 딱 붙어있다는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이 있어야만 고음이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고 허당으로 빠지니까 고음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 마지오 제가 그 교본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이 마지오 교본이 우리나라에 사실 소개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뭐 아르방 이런 것만 있었지 마지오 이런 것들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마지오 그 교본을 접하고 나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것들을 발견했구나 이런 느낌들을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지금 이 마지오에서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첫 머리끌 같은 것에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요. 마지오 설명에서. 옛날 마지오 책은 다 영어로만 돼 있었거든. 외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도 몰랐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으면 번역이 다 되잖아요. 번역본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구글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루이스 마지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트레이닝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걸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걸 얘기해요. 위에서부터 끌어내려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숨을 쉬고 끌어내려라. 지금 그 악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예요. 여기를 위에서 이렇게 대고 미끄러지듯이 끌어내려서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처음에 그 마지오 책을 봤을 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탄탄하게 꽉 조여진 느낌은 좋은데 그 상태에서 저음이 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음을 내는데 훨씬 편하더라고. 그 탄탄함이. 처음에 이렇게 맹맹하게 나거든요. 이러다가 호흡으로 그걸 해내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이 근육, 입술 위의 근육은 좀 내가 강제로라도 억지로 내려가지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버징 포인트라고 하는 이 좁은 포인트는 상당히 자유롭게 놔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을 줘야 될 때는 줘야 되고 빼야 될 때는 빼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 거는 마지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힘을 줄 필요 없다. 마우스피스 림으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탄탄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가운데를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찾아내라. 지금 마지오는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요거는 이제 보충 설명인데 내가 윗입술, 아랫입술을 만약에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약간 벌려져 있는 듯한 흐물흐물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얘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버징은 어찌 됐든 떨림이 버징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려고 어떻게 되냐면 벌려서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벌려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낼 때 얘를 다물게 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가 흐물흐물한 상태,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소리를 내려고 힘을 딱 쓰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버징을 일으키려고 얘를 닫아요. 그래야 떠니까 위아래가 닫혀 있어야 떨잖아요. 자, 그런데 얘 위아래의 입술을 약간의 텐션을 주고 이렇게 딱 단단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얘가 벌려지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 가시죠? 벌려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소리를 낼 때 닫게 되고 닫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반대로 열려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거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그 초보자들은 일단 이 벌려야 소리가 좀 편하게 난다는 것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자꾸 벌려서 악기가 들어가서 소리를 낼 때는 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딱 틀을 잡아놓고 닫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소리를 내려면 본능적으로 열어야 돼.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잘 해보세요. 열고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닫히고 닫고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열린다. 그래서 마지오도 그렇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그 어떤 틀을 만들 때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틀이 잡혀져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열 수가 있어. 틀이 없이 흐물흐물하면 내가 틀을 만들려고 그거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마지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윗입술이 인중을 타고 내려와서 아랫입술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내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자꾸 찾으세요. 저 나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나잖아요. 이렇게 붙여도. 그 악기 부는 사람마다 독특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버릇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대가들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모습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게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를 아래에다 붙여놓고 모든 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다 그렇게 자세히 보면 나오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아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아랫입술도 사실은 윗입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끼워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위아래가 딱 타이트하게 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고음을 내가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조금씩 이렇게 나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고음이라는 것을 새로이 깨달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고음을 이렇게 냈거든.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오래전 일이에요.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한번 해봤어. 자,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 아까 평소에 고음을 낸다고 그 힘을 썼을 때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힘만 썼거든요. 물론 이제 압력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 에너지의 소모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 10분의 1로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자체도 지금 어떤 메가리가 없고 약간 이상하죠. 그런데 요거를 먼저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5년만 빨리 알았으면 지금의 제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자, 원래는 이런 방법으로만 냈었거든요. 이래야 고음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래야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음에 있어서 버징 포인트가 좁아진다고 이해를 한다면, 그 좁아진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이해가 빨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받쳐지는 힘이나 눌러지는 힘이나 이걸로 그걸로만 소리를 내다가 요령을 알게 된 거예요. 요령. 생각의 전환을 해본 거예요. 뭐 노래로 얘기하면 약간 가성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내던 거예요. 요 포인트를 알아낸 거야. 이 포인트를 알아내고 그 위로도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요거를 알아낸다면 신세계를 알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힘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뺀 것 같은데 줘야 될 때는 엄청 주고 있어요. 몸에, 여기 말고.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한 게 저는 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좁은 버징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조건을 만들었다. 요거 지금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먼저 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잡으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할 거예요. 지금 속타브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이 솔 내려면 다 이렇게 안 내시잖아. 네, 저도 연주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연주 때는 이렇게 내지. 근데 이건 지금 포인트를 알아내는, 감을 잡아가는 어떤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잡혀야 돼.
이거 힘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중음에서 아니면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도 버징 포인트와 그리고 올바른 붙임음이 뭐라는 걸 알아내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빨리 해결이 되고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호흡의 양과 에너지만 더 실으면은 그때는 연주할 수 있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내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제가 대본 없이 레슨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수는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몇 번을 되돌려 보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